주말을 위해 영혼을 팔아본 적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주말보다 소중하다. 따분함은 서행차선 인생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200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의 기차역에 서서 6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바이올린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다. 며칠 전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100에 가까운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을 선보인 후였다. 조슈아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한 기차역에서 $350만 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2,000여 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45분 동안 계속해서 연주했다. 단 6명만이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다. 20명가량이 돈을 냈지만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연주를 마쳤을 때 기차가 내는 소음 외에는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박수 갈채도, 군중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이 실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불편한 진실을 증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마저도 치열한 경쟁에 치이고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바람에 망연자실했던 적이 있는가? 일에 급급해서 눈앞에 놓인 아름다운 존재를 전혀 못 보고 지나친 적이 있는가?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걷는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 실험이 토요일에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까? 이 일화는 서행차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드러낸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인생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눈을 감은 채 붐비는 기차역을 좀비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스 60% 서행차선의 수익률.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보상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아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그 거래를 하고 있다. 서행차선의 지도를 전략으로 삼았다면 5대2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신은 5일간의 노예 생활을 2일간의 자유와 맞바꾸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위해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60%짜리 수익률을 금방 알아채고 거부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당신이 들이는 시간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시스템에 의거하여 거래하지 않는 한 닷새의 노예 생활을 이틀의 자유와 맞바꾸는 거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5대2 대신 더 나은 비율로 인생을 구성하는 건 어떤가? 1대2 또는 3대10은 어떤가? 1대10의 비율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5대2의 거래를 계속하겠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한참 일하던 시기에 7대0의 비율로 살았다. 내 지도 위의 길이 내 꿈을 향해 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40년 후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더 나은 비율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나는 내 운명을 통제했고 결국 시간을 투자한 결과로 40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벌었다. 이제 나는 0대7의 비율로 산다. 나는 하루도 일하지 않고 7일의 자유를 누린다.
당신이 서행차선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당신이 투자한 자유는 마이너스 60%의 수익률의 벽을 깨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라. 부를 정의하는 것은 자유다. 요약. 서행차선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느낄 즈음에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노선이다. 부는 당신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가 아니라 젊고 생기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서행차선 인생 계획은 성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며 회사에서 그때까지 버티려면 엄청난 정치적 수완이 필요하다.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주말을 주중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여긴다. 서행차선의 기본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0%, 즉 5대2다. 서행차선에 내재된 5대2 거래 비율은 보통 고정불변하다. 일반적인 직장은 한 주에 5일을 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직업,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 서행차선을 벗어나 부와 자유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당장 직업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겠다.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부의 관점에서 볼 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즉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서행차선 계획의 핵심인 직업을 중심으로 당신이 재무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한심한 이유 1. 시간거래는 곧 인생거래.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줘야 하며 5대2 거래라는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인생으로 바꿔보자. 직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판다. 일을 하면 돈을 벌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누가 이런 거머리 같은 공식을 만든 것일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은 불가능할까? 잠을 잘 때도, 놀 때도, 큰일을 볼 때도, 해변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없을까? 시간이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방법이 존재하기는 할까?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서행차선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심한 이유 2. 제한된 경험. 전문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결국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인 존재가 되다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질 뿐이다. 그런데 경험이란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는 일로부터 오는 것이다. 경험을 얻는데 직업은 필요 없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어떤 경험이 더 소중한가? 다달이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하찮은 업무 경력인가? 아니면 평생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재정적 자유를 선사할 만한 경험인가? 한심한 이유 3. 통제력 박탈. 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편하게 앉아 트럭을 모는 동안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 트럭 뒤에 앉아 있을 때에는 아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 수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 재무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자유도 통제할 수 없다. 직업에는 안전도 보장도 없다. 한심한 이유 4.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소득에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소득을 보호하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 이마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것의 소득의 10% 또는 최대 16,500달러를 붓는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다.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당신 몫이 된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한심한 이유 5. 소득에 대한 횡포. 직업 때문에 당신은 5일의 인생을 팔아 2일의 자유를 사는 잘못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경력을 쌓길 강요당하며 통제력을 빼앗기고 참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한다. 그리고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마지막에 손에 쥐고 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도 직업을 갖길 원하는가? 요약. 직장에서는 자유를 팔아서 자유를 산다. 경험은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관계없다.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증식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 인생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죽는다고 누군가가 알려줬어야 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하라.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하라. 내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이클 랜던. 부의 관리자, 소득의 내재 가치.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수단은 소득의 내재 가치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내놓는 시간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재 가치는 일을 함으로써 버는 돈이자 당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누군가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의 돈이다. 내재 가치는 시간 단위, 즉 1시간 또는 1년 단위로 계산된다. 햄버거 가게에서 버거를 굽고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면 당신의 내재 가치는 시간당 10달러다. 당신이 만약 1년에 12만 달러를 버는 회계사라면 당신의 내재 가치는 연간 12만 달러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시간이라는 점이다. 서행차선 공식은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데 한계를 갖는다. 당신이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간당 200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시간을 일할 수는 없다. 1년에 5만 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400년간 일할 수도 없다. 시간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다. 이 한계치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돈과 맞바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물론 하루 24시간을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돈으로 맞바꾸게 된다.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도 같은 한계를 지닌다. 일반적인 기대 수명 이상으로 몇 년씩 더 일할 수는 없다. 교환 가능한 최대 연수는 몇 년일까? 40년? 또는 50년? 인류 역사에 비춰볼 때 1만 년 이상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급이든지 연봉이든지 관계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제한된 영향력 이면에는 부를 갉아먹는 또 다른 요소, 즉 통제력의 부재가 숨어 있다. 고용주나 연봉 또는 경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1년에 5만 달러를 벌면서 다음 해에 5천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가? 쥐꼬리만한 4% 임금 인상률을 포함해
직업과 관련해 어떤 요소라도 통제 가능한 것이 있는가? 직장을 옮겨 다니면 가능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어느 직장에서나 당신이 지닐 수 있는 통제력은 한계가 있다. 복리,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의 두 번째 변수는 부의 증식 방법이다. 경제학 구루와 재정 설계사들이 추천하는 뮤추얼 펀드나 퇴직연금제도, 그 외 정통적 방법의 투자 등이 서행차선에서 말하는 부의 증식 방법이다. 이런 방식들은 복리라고 알려진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복리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자가 쌓이고 쌓이는 수학적 구조를 의미한다. 복리의 기본 원리는 경제학 대가들이 워낙 지겹게 반복한 내용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1만 달러를 투자하면 4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한 달에 250달러씩만 투자하면 5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다. 제대로만 사용된다면 복리는 실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서행차선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복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느려터지게 만들 뿐이다. 왜일까? 이 질문 역시 수학을 통해 풀 수 있다. 답은 직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바로 시간 때문이다. 복리를 통한 부의 증식에는 오랜 시간의 흐름이 필수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 또는 뮤추얼 펀드나 퇴직연금 같은 투자는 통제도, 조정도 불가능하다. 서행차선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15% 경제 성장률을 가정하면 초기 투자금 1만 달러가 40년 만에 250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일까? 매년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란 버니 매도프나 찰스 폰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40년 후에는 250만 달러가 지금의 25만 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거나 우유 한 통이 12달러쯤 할지도 모른다. 정작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당신은 따져 묻지도 않은 채 믿어버리고 있다. 뮤추얼 펀드와 퇴직연금 제도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한 증권회사에서 개최한 채권 투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채권 투자란 지방채나 회사채 투자와 비슷한 투자 방식이다. 자리가 꽉 차는 바람에 50여 명이 선체로 강연을 듣고 있었다. 나는 강연장 맨 뒤에 앉아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한 사람, 양말에 샌들을 신은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을 제외하면 남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그 방 안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어쩌다 30대인 내가 은퇴자들로 가득한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걸까?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행차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렸고 그 결과 나이 들어버렸다.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복리로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 뮤추얼 펀드, 주식, 채권, 퇴직연금, 복리 따위는 서행차선이 즐겨 내세우는 돈 버는 전략이지만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전략으로는 결코 돈을 모을 수 없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끝났다. 대학 시절에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이 돈을 모으는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배웠다. 건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다 보면 돈이 불어난다고. 이 전략의 신봉자들은 아마도 그래프 한 장을 얼굴에 들이밀며 외칠 것이다. 1955년에 1만 달러를 주고 산 XYZ 회사의 주식 가치가 지금 500만 달러로 불었어. 다행히도 나는 그 가르침을 무시했다.
나는 1997년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1,000를 넣었다. 그리고 괜찮은 투자회사에서 내놓은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했다. 전문가들이 내 돈을 운용하게 만든 셈이다. 그 후 10년간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추월차선 전략을 사용해서 $10,000,000를 벌어들였다. 퇴직연금 계좌의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 말했다시피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서행차선식 투자 흐름을 타도록 놔두었다. 지금 그 계좌에는 $698가 남았다. $698.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500 수준이다. 차라리 부엌에 둔 저금통에 투자하는 편이 나았다. $1,000,000를 그 계좌에 투자했더라면 $400,000도 넘게 손실을 봤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서행차선식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수 후 보유 전략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 전략은 수십 년간의 시간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취약하고 실제 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시간은 서행차선편이 아니다. 복리와 직업이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하다. 통제력을 빼앗아 가는 대신 당신의 시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점이다. 서행차선에서 부의 방정식을 이루는 두 가지 변수는 모두 시간에 매여 있다. 하나는 직업과 맞바꾸어지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투자와 맞바꿔지는 시간이다. 이 방정식에서 시간은 부를 얻는 중요한 요소지만 동시에 하루 24시간, 평생 50년이라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평생 살 수 없는 한 시간과 부의 관계는 견고하지 못하다. 시간을 팔아버리는 것은 곧 부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시간이 자산이 아니라 빚으로 전락하는 장소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 시간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만든다면 빚이나 다름없다. 서행차선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다. 서행차선은 당신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 역시 당신의 최종 목적지에 회사나 주식시장에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도달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무계획의 변수를 직접 통제하고 조정해야만 한다.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재무계획은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 승진하면 좋겠다. 근무 시간이 줄지 않으면 좋겠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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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희망사항은 계획이 될 수 없다. 서행차선 계획은 시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학적 감옥에 갇혀 있다.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서행차선 공식을 버려야만 한다. 부는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인다. 학위보다 빚더미를 먼저 안겨준 교육.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에 맞서는 방법. 교육. 서행차선 여행자들 중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학교로 돌아가 MBA나 자격증을 딸 것이다. MBA 졸업장이 있으면 연봉이 15%나 높아진다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초봉이 $120,000,000라고 주장하면서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내재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학 교육이다. 그런데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규 교육은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지나치게 출혈이 크다. MBA 과정을 갓 졸업한 후에 고졸이어도 할 법한 일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느라 고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거의 매주 접하곤 한다. 빚 때문에 직업에 매이게 된다면 그 빚은 해롭다. 고학력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이면 자유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 교육을 받느라 빚더미에 깔리고 남은 일생 동안 직업에 얽매이게 된다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MBA 졸업장이 연봉을 15%나 올려주는 대신 15년을 걸쳐 갚아야 하는 빚을 남긴다면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비싼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말은 넘어가기 쉬운 미신이다. 그런데 학위는 추월차선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추월차선을 탄 부자들 중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리차드 브랜슨, 마이클 델, 펠릭스 데니스, 데이비드 게펜, 존 폴 디조리아 모두 추월차선의 목표를 쫓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 이들이 배우지 못한 부자들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비싼 대학교 학비를 감수하는 것은 서행차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여기서 함정이란 순응하는 태도와 교육의 노예 상태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은 전반적인 지식으로 시작해서 매우 세분화된 기술적 지식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나는 재무를 전공하면서 재무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복잡한 수학적 공식들을 배웠다. 이런 공식들은 임대 혹은 구매, 결정이나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런 지식들은 특정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구이므로 오히려 미래에 선택 가능한 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재무 분야의 학위를 가진 대학원 졸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경력은 금융 부분, 즉 보험회사나 회계법인 또는 투자회사에 한정될 수 있다. 대학 교육 역시 전공 교육으로 얻은 전문 지식의 범주 내로 내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내 전공 영역에서 직업을 찾을 기회가 없다면 내가 받은 교육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을 것이다. 그 기회가 나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나는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지원자이므로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지닌 능력이 기술혁명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면 내가 받은 교육의 가치는 사회에 나오는 동시에 곤두박질 쳤을 것이다. 교육의 두 번째 함정은 교육의 노예, 교육 때문에 자유를 빼앗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교육의 노예가 되어 직업에 매인다. 교육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가? 고급 학위를 따는 데는 필수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대학 학위를 따기까지 평균 6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사회적 위신을 생각해서 사립학교를 선택한다면 그 금액은 페라리 한 대 가격에 맞먹는다. 이렇게 진 빚 때문에 젊은 시절의 꿈이 빚더미 속에 파묻혀버리고 영원히 서행차선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 더 심한 경우 인도로 내려가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핑계는 시간이 없다일 것이다. 시간이 없는 이유? 직업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이 있는 이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이유? 당장 나갈 돈이 있기 때문이다. 나갈 돈이 있는 이유? 빚이 있기 때문이다.
빚이 있는 이유? 그렇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난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빚을 내가며 학위를 땄다면 그 빚은 인생에 기생하면서 당신을 직업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연봉이 오를 수는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해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방법, 비밀의 출구. 만약 당신이 비밀의 출구, 즉 서행차선의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타로 카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서행차선을 벗어날 수 있다. 비밀의 출구란 무엇일까? 첫째, 명성이다. 명성을 얻으면 내재 가치의 수학적 한계를 깨트릴 수 있다. 서행차선을 벗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인으로서 문화계 곳곳에 얼굴을 알린 경우가 많다. 이들은 운동선수, 가수, 뮤지션, 배우 또는 연예인이다. 서행차선이 지닌 약점을 극복하고 싶다면 유명해지면 된다. 왜냐고? 명성이나 악명 모두 내재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매우 높은 가격에 사려 할 것이다. 20세의 농구 선수가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몸값을 받고 계약했다면, 또는 여배우가 1,500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고 영화 출연을 계약했다면, 또는 주근깨 투성이 아일랜드 출신 웨이터가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최종 우승을 했다면 이들의 내재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서행차선식 인생의 한계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게 된다. 내재 가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닌 영향력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다. 불행하게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추월차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행차선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한다. 운명이 따른다면 명성을 얻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다. 아메리칸 아이돌 오디션 참가자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명성을 얻으면 내재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행차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시켜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수백 명의 군중이 당신을 원하게 만들면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프로 농구 선수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들도 수백만 명의 팬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특별한 재능은 특별한 수입을 부른다.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와 마찬가지로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모터보트, 헬리콥터, 대저택, 값비싼 보석 등 수십 년간 백만장자라는 단어는 부자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풍요의 이미지는 서행차선 부자가 아니라 추월차선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나온 것이다. 명성이나 임원 승진으로 부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면 서행차선 부자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평범한 중산층 거주 지역에 집이 있고 적당한 수준의 차를 타며 너무 자주 휴가를 떠나지도 않고 외식 비용을 절약하고 알뜰 쿠폰을 모으며 퇴직연금에 최대로 투자한다. 대부분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한 주에 5일을 일하고 수입의 10%를 부지런히 저축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업체나 프랜차이즈 또는 가게를 운영하기도 한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도서들은
이들을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유감이지만 오늘날에는 백만장자라고 하면 상위 중산층을 이른다. 백만장자는 결코 부자가 아니다. 과거의 100만 달러는 현재의 500만 달러에 해당한다. 맥 빠지는 일이다. 이 숨겨진 진실이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된 지 몇 년 만에 파산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당첨자들은 몇백만 달러로 유지하지도 못할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되었다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 본 백만장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려 든다면 기껏 받은 당첨금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백만장자는 중산층이다. 백만장자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면 1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모아야 할 것이다. 100만 달러로는 부자와 유명 인사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없다. 적어도 1000만 달러는 필요하다. 그러니 방송에서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운운하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라. 서행차선의 중산층 부자를 의미하는지, 추월차선의 진짜 부자를 의미하는지.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12가지 차이. 1.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는 30년 이상 걸린다.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걸리지 않는다. 2.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산다.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3.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딴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한다. 4.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한다. 5.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다. 추월차선 부자는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 6.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7.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된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한다. 8.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한다. 9. 서행차선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뮤추얼 펀드와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추월차선의 부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 둘을 이용한다. 10.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한다. 11.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하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하다. 12.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긴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곳으로 여긴다. 추월차선이란 무엇인가?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 스타일 전략이다. 추월차선 전략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1.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서행차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로 정의되는 반면 추월차선은 정반대 조건, 즉 최대치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2. 사업. 서행차선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추월차선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신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기업이다. 3. 라이프 스타일. 추월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다. 4. 빠른 부 형성. 추월차선은 중상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이다.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추월차선의 대표적 사례다. 저는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만에 3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고 서류상에 존재하던 돈을 실제로 만질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결정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데다가 조금도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세상은 제 놀이터입니다. 저는 여행도 하고 새로운 언어를 2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집을 3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스포츠 경기를 봅니다. 영화는 한 주에 3~4편, 책은 1~2권 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며 눈앞에서 제 2딸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저와 제 가족은 호주 및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살아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주일에 6일씩 일했으며 일요일에도 몇 시간씩은 일에 매달렸습니다. 저와 제 직원들은 멋진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렸죠. 녹록지 않았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회사 계좌에 $50도 채 남아있지 않았던 적도 5번은 됩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가족만 제외하고 제가 가진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케이블 TV도 해지했고 그 밖에 제가 즐기던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직업인으로서 사는 인생 이상의 꿈과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여러 신생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제가 이제껏 상상해보지도 못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은 그 자체로 너무나 멋져서 어느 하나라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추월차선 성공 스토리다. 사업을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 결과 놀랄 만한 부와 자유를 얻게 되는 삶. 하지만 누구나 이런 인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어떤가? 추월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인도 및 서행차선 지도와 마찬가지로 추월차선 지도에는 추월차선 여행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 및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교육에 대한 인식.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만 해. 돈에 대한 인식.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주요 수입원. 나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에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부에 대한 인식.
부는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은 현금 흐름과 자산 평가의 결과야. 부의 방정식.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의 가치. 전략.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목적지.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 책임감과 통제력.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재정적 계획은 완전히 내 책임하에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내가 선택하지. 삶에 대한 인식. 내 꿈은 아무리 튀는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이런 사고방식이 모여 추월차선 여행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룬다. 추월차선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추월차선식 부에 대한 우화.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러 신성한 임무를 맡겼다. 조국을 위해 기념비적 피라미드를 2개 지어 바치라는 것이었다. 각자의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대로 파라오는 그 즉시 왕자의 지위를 주고 수많은 재물과 함께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여생을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반드시 피라미드를 혼자서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동갑내기인 추마와 아주르는 그 엄청난 일을 다 마치려면 몇 년이 걸리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지시를 받은 사실에 영광스러워하며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파라오의 집무실을 나와 장기간 피라미드 건축 작업에 돌입했다.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했다.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천천히 사각 대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토대를 갖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르의 건축물 곁에 모여들어 그의 솜씨를 칭찬했다. 돌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1년에 걸친 고된 노동 끝에 아주르는 완벽한 사각 대형을 거의 완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마의 피라미드가 서야 할 자리는 계속 공터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옮겨진 돌이나 다져진 기초도 보이지 않았고 날리는 먼지조차 없었다. 그곳은 파라오가 지시를 내렸던 1년 전과 다를 바 없이 황량했다. 혼란스러워진 아주르는 추마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헛간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아주르가 끼어들었다. 추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야 할 피라미드는 만들지도 않고 여기 갇혀서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추마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난 지금 피라미드를 만드는 중이야. 날 그냥 놔둬. 아주르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러시겠지. 1년 동안 돌 하나 쌓지 못한 주제에. 추마는 아주르의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은 채 맞받아쳤다. 아주르, 너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너는 네 피라미드나 신경 써. 나는 내 피라미드에 신경 쓸 테니. 아주르는 헛간을 나오며 빈정거렸다. 바보 같은 놈. 네가 명령을 어긴 걸 알면 파라오가 널 교수대에 매달지도 몰라. 또다시 한 해가 지나자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기초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겨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피라미드의 2번째 층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체적 한계를 느낀 아주르는 자신의 약점을 깨달았다. 더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주르는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베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베누는 돈을 받고 아주르가 크고 강한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힘이 세진 아주르는 무거운 돌도 더 쉽게 높은 층으로 옮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추마의 피라미드 부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아주르는 추마가 파라오의 명령을 마음대로 어기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죽기로 작정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아주르는 추마와 추마의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로 했다. 또 한 해가 가고 아주르의 피라미드 건축 속도는 더욱더 느려져 도무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돌 하나를 옮기는데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었다. 더 높은 층으로 돌을 옮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으므로 아주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베누와 함께 운동하며 힘을 기르는 데 썼다. 게다가 아주르는 가진 돈의 대부분을 체력 단련에 필요한 자문료를 내고 건강식품을 구하는 데 쓰고 있었다. 아주르는 지금의 건설 속도로 미루어 보면 피라미드가 다 지어지려면 30년은 걸리겠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주르는 당황은커녕 이렇게 외쳤다. 앞으로 3년 후면 추마는 내 피라미드를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 없을걸? 아직 돌 하나도 쌓지 못하는 바보 같으니.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피라미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광장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르가 만들고 있는 피라미드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웬 소동인지 알아보려고 몰려갔다. 아주르 역시 궁금증이 생겨 잠시 일을 멈추고 그들을 따라갔다. 추마는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복잡하게 얽힌 2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추마가 떠들썩한 군중을 뚫고 마을을 가로지를 때 아주르는 두려움을 느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아주르가 느낀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겨우 몇 분 안에 추마가 만든 희한한 기계는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려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 기계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가볍게 옮겼다. 믿을 수 없게 기계는 추마의 조작 외에는 다른 어떤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밧줄과 기어 장치에 연결된 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무거운 돌들을 마술처럼 빠르게 옮길 수 있었다.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기초를 쌓는데 1년이 꼬박 걸렸는데 추마의 피라미드는 일주일이 걸렸다. 아주르를 애먹였던 두 번째 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추마가 만든 기계는 두 번째 층 전체를 아주르보다 30배의 빠른 속도로 쌓아 올렸다. 아주르가 2개월에 한 일을 추마의 기계는 이틀 만에 해냈다. 40일이 지나자 추마와 추마의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다. 아주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옮기느라 몇 년을 보낸 반면 추마는 그 일을 대신해 줄 기계를 발명한 것이다. 대단한 기계를 발명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아주르는 이렇게 맹세했다. 더 강해져야 해. 더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해. 추마가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이어가는 동안 아주르는 고된 노동을 계속해 나갔다. 8년이 지나 추마는
26세의 나이에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 3년이 걸렸고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거두는데 5년이 걸렸다. 위대한 파라오는 기뻐하며 약속을 지켰다. 파라오는 추마에게 왕자의 지위와 함께 엄청난 재물을 내렸다. 추마는 평생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아주르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작업에 매달렸다. 돌을 옮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 돈을 쓰고 또 돌을 옮기고 힘을 기르고 슬프게도 아주르는 자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과정을 감내했다.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무거운 돌을 옮기고 힘을 키워서 더 무거운 돌을 옮겼다. 생각 없이 행동부터 한 일의 방식 때문에 아주르의 인생은 고통스러워졌다. 아주르는 결국 파라오에게 약속한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12번째 층을 쌓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2층만 더 쌓으면 완성이었다. 아주르는 파라오가 약속한 재물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다. 한편 추마는 호화로운 왕관을 쓴 채 남들보다 40년 일찍 은퇴한 후 인생을 즐겼다. 자유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추마는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학자이자 발명가가 되었다. 그는 죽어서 결국 자기가 지은 피라미드 안에 파라오와 함께 묻혔다. 서행차선에서는 당신이 직접 돌을 들어 올린다면 추월차선에서는 당신 대신 돌을 들어 올릴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행차선 지도를 따라가려면 부로 향하는 길고 지루한 길을 견뎌야만 한다. 그 길에서 겪는 괴로움은 과정 그 자체로부터 온다. 반면 추월차선 지도에서는 부를 향하는 길은 당신이 창조해낸 사업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 그 길에서 겪는 괴로움이란 시스템 자체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데서 온다.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추월차선 전략의 리스크는 서행차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상은 훨씬 크다.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에 기초를 둔 재정 전략이다. 추월차선의 목적지는 부다. 추월차선 지도를 따라가면 빠르게 부자 되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쉽게 부자 되기와 헷갈려서는 안 된다.